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부양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정하는 사전처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양 당사자가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권이 없는 일방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협의나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들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사전처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외 제기, 심판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에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해서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판사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혹은 직권으로 현상 변경, 물건의 처분 금지, 그 다음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그리고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1항에 사전처분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접근 금지, 부양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재산 분할, 유아 인도 등에 대한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은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등 이혼에 관한 본안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다면 재판부는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재판부는 해당 신문기일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본 후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그 결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의 종결 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사전처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전처분을 대체적으로 준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사전처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의 3, 제1항, 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 즉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1천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사전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재판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는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 대체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이혼 소송에 있어서 사전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